레이먼드 카버. 1938년에 태어난 20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단편 소설 작가이다. 젊은 시절 비숙련 육체노동 일자리를 전전했으며 노동자 계층의 삶을 살았다. 알코올 중독이 있던 카버는 1988년 흡연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했다. 퓰리처상 후보에 오른 대성당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주인공의 변화가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며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노동자 계층, 일명 블루칼라이다. 그들은 행복하지 못한 결혼을 하거나 소통이나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곤 한다. 편협하고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표현이나 소통에 서툰 인물이다. 아내와 친분이 있는 맹인 로버트를 불편해한다. 그러나 로버트와 대성당을 함께 그리는 과정에서 그와 소통하고 깨달음을 얻으며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건장한 체격의 40대 후반의 남자로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다. 그럼에도 그는 앞이 보이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화자에게 눈을 감은 채 대성당을 함께 그리는 작업을 제안하고 화자가 그 작업을 통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10년 전 돈을 벌기 위해 맹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에 지원했고 그 일에서 맹인을 만나게 된다.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첫 번째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인물이다. 로버트에게 테이프로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친분 관계를 이어갔고 주기적으로 시를 쓴다. 이후 화자를 만나 평범한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지만 맹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인공을 보며 답답해한다. 화자의 아내의 친구인 맹인 로버트가 집에 오게 된다. 로버트의 아내 뷰라가 죽었다고 하며 그런 로버트를 화자의 아내는 안타깝게 여긴다. 화자의 아내는 10년 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찾던 중 맹인에게 책 읽어주는 일이라는 구인 공고를 보고 로버트와 처음 만났다. 그 후로 로버트와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했다고 한다. 아내와 친분이 있는 맹인의 방문을 화자는 불편하게 느낀다. 그러면서 맹인인 로버트와 함께 볼링을 치러 가면 어떻겠냐고 말하고 맹인의 아내 이름이 뷰라라는 걸 알고는 로버트의 아내 뷰라가 니그로냐고 묻는다. 니그로라는 흑인 비하 단어를 쓴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없는 화자에게 아내는 화를 낸다. 로버트가 화자의 집에 도착하고 반갑게 맞는 화자의 아내와 달리 화자는 여전히 로버트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예의상 손님인 로버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지만 여전히 맹인인 로버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질문을 한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치고 로버트는 대화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화자에게 종교가 있냐고 묻는다. 이에 화자는 종교도 믿음도 없는 상태로 가끔 힘이 든다라고 말한다. 화자의 아내가 피로로 먼저 골아떨어지자 로버트와 화자만 거실에 남겨진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TV에 나오는 대성당을 보며 대화를 하다가 로버트가 화자에게 함께 대성당을 그려볼 것을 제안한다. 본인은 대성당을 본 적이 없으니 화자가 본인처럼 눈을 뜨지 않는 조건으로 함께 그림을 그려보며 느껴보고 싶다고 한다. 둘은 손을 맞잡고 대성당을 그려가기 시작한다. 대성당을 그리는데 몰입을 하게 된 화자는 아내가 불러도 듣지 못하며 로버트와의 진정한 공감과 소통의 희열을 느낀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눈을 감고 대성당을 상상하며 같이 그림을 그린다. 화자는 보이지 않은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서 로버트의 보이지 않는 일상을 체험하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함과 동시에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다. 내게는 그의 방문이 달가울 리 없었다. 나로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다. 눈이 멀었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영화에서 본 것들만 떠오른다. 영화에서 맹인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웃는 법이 없었다.
때로 그들은 맹인 안내견을 따라가기도 했다. 우리 집에 맹인이 온다니 박수고 대할 일은 아니었다. 처음 맹인이 화자의 집에 온다고 전해 들었을 때 화자는 맹인에 대해 미디어 매체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선입견을 가진 모습이다. 언젠가 나는 맹인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내뿜는 연기를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유에서였다. 겨우 그 정도, 맹인에 대해서는 겨우 그 정도밖에는 알지 못했다. 맹인이 집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화자는 계속해서 맹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눈을 감아보게나. 맹인이 내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눈을 감았다. 감았나. 그가 말했다. 속여선 안 돼. 감았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가 말했다. 그럼 계속 눈은 감고 이제 멈추지 말고 그리게나. 화자는 깨달음을 얻고 맹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맹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화자처럼 소통과 인간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통과 공감 능력의 가치를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작품의 메시지이다. 보이는 것을 통해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것은 어리석으며 내면에 숨겨진 진면목의 중요성을 동시에 확인시켜 주고 있다.